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3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45거래일 만에 출회됐고요. 기관마저 매도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가 줄줄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LED 관련주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단은 주식 격언이 좀 떠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유지 소식에도 뉴욕 증시 빠졌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동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네. 양적 완화를 지속하느냐, 동결하느냐, 아니면 축소를 하느냐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동결이 이루어졌고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뉴스가 떴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FRB의 의도,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금융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성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달러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가치부터.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1년 동안 연중 최저치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지금 현재 네. 78.92포인트가 가장 저렴했던 달러 가치 인덱스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79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달러 대비해서 다른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어떤 대안처가 필요한데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 가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 가격, 대표적인 원자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연중 최저치 부근에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달러 대신 원자재도 사지 않고 채권도 사지 않고 그럼 무엇을 사냐? 다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FRB의 의도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겠죠. FRB는 세계의 기초통화인 달러를 공급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엄청난 기관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버냉키 의장이 FRB 의장이었고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고요.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앨런 의장 또한 유대인입니다. 네. 그들의 자금은 주식시장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왜 가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15년도가 오게 되면 그들은 에반스 룰을 실행하겠다.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초과했을 때 금리 인상 정책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식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주가가 먼저 가져야지만 실업률이 살아난다.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것이면서 늘리면 실업률은 감소하고 그 감소하게 되면 임금 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겠죠.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현재 FRB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로 자금이 모이는 이유 또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조정을 겪었겠지만 11월 달은 다시 또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예, 최근 주가가 잘 오르면서 2060 이상도 내다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하락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좀 미리 주식 못 담으신 분들은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조정이 기간 조정이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신권들의 매수 거래일이, 그러니까 시장을 투신권들이 서서히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정이 끝나는 구간을 내가 굳이 확인하고 싶다.
바닥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시권들이 시장을 매수하는 구간, 그 구간을 시장의 또 다른 바닥 국면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월 말이기도 했고요. 윈도우 드레시표가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능했던 국면이기도 했는데 이런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 좀 어느 정도 많았거든요. 이런 매도 물량이 언제쯤 줄어들까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펀드 환매 같은 경우는 시장이 2,1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과거에도 2,000포인트 넘고 나서 펀드 환매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2,100포인트 넘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펀드로 유입됐습니다. 3조 원 가량의 자금이 다시 펀드로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 그러면 서서히 펀드 환매도 멈추며 다시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 왈가불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펀드로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다시 투신권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1월 달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FRB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에 관련돼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가기를 금융 자본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내일장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출연 전문가들의 수익률 어떤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좀 선방했죠. 10% 수익 구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대한항공, 한진해운 이슈로 오늘 급락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종목으로 줄었죠. 플랜티넷이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10%를 달성했고요. 세코닉스와 코렌텍도 양호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먼저 SAMT와 에리트 베이지 매수가 소폭 밑돌고 있는 상태이고요. 캠피스가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수가 위에서 움직이면서 0.6%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경란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두 종목이 담겨있죠. SM과 할인, 잠시 후에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미 대표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만 해도 금호석유 플러스였는데 오늘 매수가를 좀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대표께서 포트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금호석유, 자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송상우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추천받은 대봉 LS 좀 아쉽게도 손절 처리됐고요. 삼진 L&D가 마이너스 2.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할인 좀 추천받은 이 주가 흐름이 좀 계속 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언제쯤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가장 늦게 합류했고 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시장이 꼭지였을 때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좀 급하게 좀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갭이 뜬 상태에 있는 종목을 혹시나 돌파 갭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은 담가놓고 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시장은 갭을 굉장히 싫어하죠. 갭을 서서히 다시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 이 종목의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장기 투자 자금을 가진 장기 투자 성향의 자금들은 계속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또한 계속 오늘 또한 가장 많은 그동안에 사들였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오늘 보여줬고요. 특히 외국계들 중에서 미국계 자금들이 많은 부분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진 자금들이 많은 부분 이 종목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상승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고요. 또 신규로 매수할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제시하신 손절가가 4,200원이었거든요. 오늘 장중 저점이 4,260원이었는데 손절가 좀 조정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4,200원 오면 일단 손절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때 다시 재유입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고요. 네. 손절은 항상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민 대표의 대장주 종목이었죠. 금호석이 오늘 AS를 받아볼 텐데 일단 좀 매수가를 소폭 밑돌았는데 포트에서 바로 과감하게 좀 빼시겠다고요. 빼는 이유는 일단 예. 제 포트에 6종목이 꽉 차가지고 네. 오늘 또 신규 종목을 한 종목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예. 빼는 거고요. 기존에 뭐 만약에 포트에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저는 계속 홀딩,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출렁였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 뭐 21선을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속된 말로 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라인 때 10만 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눌림목 완성 이후에 재차 N자 파동으로 좀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한 대로 요 종목은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 중기 종목입니다. 제가 원래 주간 단위 5에서 8%를 목표로 지금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포지션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대표님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일단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조금 좀 줄었습니다. 일단 오늘 한 3% 밀리기도 했고요. 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차트 보면서 네. 기술적인 분석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여기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51,000원을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약 네. 한 150원 정도 모자르게 그러니까요. 해서 밀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저항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자리가 저항이고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 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저항 밀려서 지금 오늘까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뭐 목표가 어차피 달성을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 눌림목 완성하고 다시 한번 좀 N자로 좀 뻗어갈 수 있는 모멘텀과 어떤 기술적 자리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계속 보유하는 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먼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코나 아이인데요. 네, 스마트 카드 업체이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입니다. 오늘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네, 아이센스 추천하셨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0% 이상 올랐던 기업인데요. 코스닥의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오늘 종가는 약 보합을 마감했지만 최고가 경신 이후 지금 3거래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경락 전문가님 먼저 살펴볼 종목이 코나 아이입니다. 오늘 3% 좀 많이 빠지기도 했네요. 네, 뭐 감사하게도 내일 싸게 들어갈 수 있다. 저렴한 가액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오늘 빠져줬는데 제가 당사를 이제 주목한 이유는 중국 당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시화 정책, 뭐 다른 말로 리코노믹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도시화 정책, 그러니까 리코노믹스가 원하는 방법은 지역과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중산층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중산층 확대를 통해 가지고 내수 소비를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모해서 그것을 탈피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IMF 때 우리나라 김대중 정권 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보급률을 확대했던 IMF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과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신용카드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나이는 유심칩,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이나 그리고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IC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이 2016년도까지 신용카드,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통되는 신용카드를 다 IC칩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코나이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4대 은행에 신용카드 IC칩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나큰 해외 시장에서 매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만기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신용카드를 보급하게 되는데 항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코나이는 꾸준한 매출의 신장과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체입니다. 네. 자, 기업적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5일선을 좀 크게 밑돌기도 했거든요.
네. 당사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종목에 관련돼서 2만원대부터 충분히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 종목이 4만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재매수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타점을 기다렸던 이 구간이 갭이 형성되는 구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오고 나서 네. 시장에서 아주 강한 매기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정확하게 갭이 메꿔지는 구간이 나타났었고요. 한 반년 동안의 긴 행보 끝에 이 갭이 다시 메꿔지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갭이 메꿔질 때 충분히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면 여기 구간을 오랫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 맞고요. 지금 현재 이 종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해 주다가 다시 코스닥 시장 하락에 의해서 떨어진 이 종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러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5,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 아이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볼 텐데요.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3거래일째 좀 주가가 음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부분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예, 당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당뇨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발견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가혈당기 끝에 혈당 스트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묻혀야지 그 사람이 당뇨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혈당 스트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체입니다. 이 혈당 스트립은 항상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자가혈당기는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한번 피를 묻힌 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일단은 고령화 추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또한 당뇨와 허벅지 굵기와의 반비례 관계성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은 당뇨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왜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당뇨에 잘 걸리는지. 그러니까 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중국 또한 지금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들 또한 지금 급격하게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사람들이 그 서구 문명의 그 달콤한 케이크나 이런 음식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당뇨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세타로 바라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당사가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이 대단하냐면 100% 공장 가동률을 넘어서서 지금 139%의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제품을 못 판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 매력이 높았고 또한 공장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공장 부지가 어느 정도 가건물이 지어진 모습을 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산 캐파를 늘리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체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에 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 코나이도 그렇고 아이센스도 좀 기업의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이센스 좀 기업적인 부분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당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상장이 네네. 되었고요. 이게 보시다 보면 고점을 항상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른 고점을 지금 갱신한 상태입니다. 지금 갱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증가할 경우에 매출액이 30% 40%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또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서 한 30, 40% 정도 높은 상태 5만원을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만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가 오늘의 종가인 42,050원이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의 내일장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까요?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네, 우전은 한 단이네요. 휴대폰 케이스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죠. 코스닥 종목이고요. 자, 오늘 같은 야생화 속에서도 주가는 국권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 우전은 한다 오늘 살펴볼까요?
네, 우전의 한단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네. 좀 시장 트렌드를 좀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스마트폰 부품 섹터들이 지금 거래소가 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거래소 시장이 좀 움직임이 활발했을 때 좀 왕따를 당했었죠. 분명히 네. 실적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수급이 워낙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들 종목군들까지 좀 수급이 못 미쳤었다는 거.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코스닥의 또 스마트폰 관련주를 한 종목 선택을 했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갤럭시 S4 케이스를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1,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치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25%가 증가될 것이라 하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만 지금 3분기 실적치를 지금 한 11월 첫째 주 정도에 지금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한 2, 3일 동안 또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또 4분기 때부터 내년 갤럭시 S5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스마트폰 섹터 쪽으로 좀 모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전의 판단을 봐야 되냐면 네. 최근에 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나올 때 지금 방수와 방진에 대한 어떤 고퀄리티 제품들에 대한 이슈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네. 우전의 난단이 지금 세계 최초로 1m 수중 1m 이내에서 30일 동안 그러니까 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좀 보유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삼성전자에 그래서 S5부터 좀 장착이 되지 아니할까 좀 이런 시장에 좀 루머 아닌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지금 각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방수 방진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모멘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AS 요율이 좀 스마트폰 고장률이 침수에 대한 좀 고장률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경락 우리 전문가께서도 한번 침수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AS 한번 받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AS가 지금 방수 방진 쪽으로 조금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네. 재미있게 좀 제가 풀어드렸고 최근에 지금 300억 원 정도 교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주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 공장 건설에 지금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주방용기 사업 진출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국내 3위 주방용품 업체요. 네오플램에 대해서 지분을 17%를 갖고 있는데 이 네오플램과 함께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진출과 함께 하이난성에 생산 공장을 일단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300억 원의 자금을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음 주 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까지 해서 주 초반 한번 실적 베이스 제가 한번 실적 베이스로 종목 언급드렸을 때 네. 현대 글로비스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 실적은 2013년도 매출액이 한 5,57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한 72%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64억 원 정도, 전년 대비 한 106%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치가 너무나 빠른데 시장 트렌드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 2013년도 EPS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도 PER이 한 8배 나오는데요. 업종 평균은 한 11배, 10.7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 있게 실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업종 평균 이하의 PER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은 이런 종목은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맥점 자료 한번 보죠. 네. 최근에 월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강력하게 좀 추세가 트렌드가 좀 이어져 오다가 역사적이었던 2009년도 고점권에서 조금 가로막힌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한 6개월가량을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6개월가량을. 근데 실적은 좋아졌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용수철을
딱 이렇게 눌러놨다가 손을 놔버리면 튕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받쳐주고 있고 4분기 모멘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부터 이렇게 분할로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시초가에 얼마, 뭐 종가에 얼마, 아니면 하루 이틀, 3일에 걸쳐서 차분하게 좀 모아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 저항권인 1,700원권이 좀 저항 역할을 할 것 같지만 과감하게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11,600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잡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9,500원 라인, 9,5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전은 한다. 목표가 11,600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 이정미 대표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인데요. 내일장 종가로 저희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먼저 이경락 전문가는 3강 MLT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죠. 금속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딱 부합에 마감됐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이정미 대표 종목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고요. 전기차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4% 급락하면서 5일 전에 크게 밑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3강 MNT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푸틴 대통령 방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이야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구조물 강간업체예요. 그러니까 바다나 강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러시아 가스관이 올 경우에는 그것을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서 전문적으로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강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기대 심리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국면 자리이고요. 또한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기업 오너의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화적으로 임원진들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정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 심리로, 그러니까 어떤 푸틴 대통령의 방안에 의해서 러시아 가스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셰일가스를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또 MOU를 체결했는데 러시아 가스관을 과연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FTA 타결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옵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심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목표가 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로 3강 MNT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민 대표님, 이 종목 내일 불기둥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경환 전문가께서는 네. 기업 분석을 워낙에 또 잘 하시고 네. 또 뭐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시는 편인데 상강 MNT 조금 단점만 조금 제가 좀 보자라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물량을 좀 잡아가는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뭐 푸틴 대통령 이슈로 인한 어떻게 테마성을 좀 보신 겁니까? 우리 이경영 전문가께서. 네, 일단 뭐 테마성으로 바라봤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가스관이 공급될 경우에는 당사가 실적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성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치적인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선택을 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지금 적자라 조금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좀 네.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경영 분석께서 턴어라운드를 분석을 하셔서 어떤 강관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와 함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움직임이 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실적 면에서는 조금 저는 아니다. 그리고
네. 좀 분할로 좀 잡아갈 수 있더라면은 참,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점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점을 애매해서 좀 차관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일단 거래량이 좀 부진한 게 가장 더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경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뭐 당사 같은 경우는 유통 지수가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다 잡는 것보다는 적절한 지적이었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미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죠? 성창 오토텍인데 일단 오늘자 좀 4% 많이 빠졌거든요. 내일 뭐 불기둥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이경호 예. 종목께서 서두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좀 눌림목이 나오길 기다렸던 또 종목 중에 하나고, 또 간단하게 기업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의 공조장치 부품을 좀 2차 밴더로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에어 필터라든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뭐, 클러스, 터이 오나이저라고 뭐, 이 음이온이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품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슈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이슈를 좀 나오면서 성창 오토텍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무늬만 전기차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의 국면에 놓여있는 성창 오토텍을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한라 공조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카에 납품을 합니다. 뭐를 납품을 하냐면 진동 컴프레서 인버터라는 거를 납품을 합니다. 이 인버터가 전력을 전략 사용량을 좀 100이 들어갈 거를 50만 쓸 수 있게끔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전기 전자제품에는 다 이 인버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 전력 소비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인버터를 쓰고 있는데 요게 반드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카에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진동 컴프레서 인버터를 독점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창 오토텍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12월부터 일단 해외 전기차 모멘텀 수주가 공급이 될 예정이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2013년 예상 실적은 일단 매출액이 1,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05% 증가치를 기록할 것이다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84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50억 원 정도 지금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또 PER이 7배예요. 뭐 보통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 뭐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 뭐 10%가 13, 15 넘어가는 종목군도 수두룩한데, 지금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 아직 7배입니다.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수급이 지금 거래 쪽에 치중되다가 이런 기업 쪽으로 좀 아직 기관이라든가 큰 메이저 수급이 붙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내일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풍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시초가 떠버리면 따라붙지 말아라. 음봉 주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정확하게 풍산이 그런 패턴이 나왔듯이 성창 오토텍도 만약에 아침부터 무조건 시초가부터 사지 마시고 시초가의 일부 또 밀린다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분할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잡아놓으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짧게 12,200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앞서 설명드린 한 1,300원 라인대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 성창 오토텍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이경락 전문가님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업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 잘 선택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좀 간략하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좀 성의가 없으신데. 요즘 다른 것 좀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송하죠 뭐. 좀 아쉬움이 남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빨리 우리 종목 좋은 상담 기업이에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실시간 직무직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직무직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253-1611번이고요. 실시간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종목은 3위가 끼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매수가는 1930원이에요. 아, 193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15%인데, 네. 매수하고 나서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져가도 될지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좀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로 많이 투자를 하시나 봐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네, 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으로 잡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수익이 빨리 나야지 저희도 기분이 좋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어주시고요. 방송 잘 들어주세요. 전화 끊을까요? 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네네. 그 전 종목 그거 다 받으려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아, 전화 02-3153-2611번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 하루. 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방송 보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02-3153-2611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좀 밝으신 분 같아요. 3위 같기 좀 평가 내려주시죠. 예, 종목 상담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는 네, 네. 시청자였는데요. 일단은 3위 각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소황자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중국의 어린이들이 이제 피아노를 많이 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우수한 피아노 제조사들과 제조사들이 인수합병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퀄리티의 산업으로 부흥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좋은 매기가 형성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때가 타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쉬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황제 관련돼 가지고 깊은 이슈가 나타났을 때도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주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오랫동안 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의 2년 가까이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즘에 다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하단부에 갭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파 갭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 종목은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이 맞겠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고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2,2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이 정도 구간에 오게 되면 일단은 자르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해 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위 악기 다음 주 좀 반등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목표가 2,200원까지만 바라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 상사요. LG 상사요. 예, 네네. 아유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LG 상사 34,450원에 10%요. 34,450원이요? 네네. 네, 34,450원의 비중이 10%. 아이고 최근 들어 참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니. 아, 네. 이게 하반기에 석탄 쪽이 소비가 많다고 그래서 예, 좀 샀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네, 좀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세요? TV에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 작년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라서 많이 예전부터. 빠지고 이래서 네. 매수를 했더니 지금 아. 완전 최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라 네.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추가 되는 매수까지.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정민 대표님, 목소리 많이 힘이 없어서 저도 좀 많이 속상하네요. LG 상사요. 네, 좀 뭐 현실적으로 실전 매매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건데 화이팅 하세요. 왜 목소리 기어 들어가세요? 비중 10%에 34,250원이면 그렇게 큰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뭐 50%씩 마이너스 난 분들도 지금 인내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십시오. 자, LG상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회사로 14개 국가에다가 34개 탐관 자원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LG상사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 트렌드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통화가 됐으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LG상사를 꾸준히 보아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걸 중장기로 가져갈지 아니면 내가 단기로 들어가는지를 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으셨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LG상사는요 중장기 관점일 때는 저는 버티면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전저점 붕괴하면서 언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럴 때 개인도 물량 후다닥 나와버리면 좀 메이저들이 좀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차트 무시하셔야 돼요. 근데 LG상사 때문에 내가 단기로 봤는데 단기로 지금 물려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매도입니다. LG상사. 네. 요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기로 내가 비중 10%니까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매도하셔서 우리 내일장 대장주에 좋은 종목군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저 같은 경우 우전행 한단 이런 종목, 아니면은 이경락 대표께서 코나 아이 같은 종목, 이런 거 딱 포트 이렇게 분석 나누셔가지고 종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 대장주 시청하시면서 AS 받으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LG 상사,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코디에스가 들어왔는데 9600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5,800원이시고요. 비중 30%. 오늘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응법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이경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급속 충전기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네. 그런 동전주입니다.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동전주가 아니군요. 5,800원대, 5,000원대 조금 돌파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당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단기 과열 구간, 그러니까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내가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그 아래 보조 지표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하늘색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요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ADX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ADX가 60을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ADX가 60 구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보조지표 DMI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ADX라는 보조지표가 또 있는 것인데, 이 하늘색 요것이 60을 넘어갈 때 매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과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어렵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늘색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선이 요 정도 60선을 돌파할 때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다렸다가 DMI라는 지표,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ADX라는 좌표가 60을 넘어갈 때 매도를 한다. 요 지표가 바로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보조 지표거든요. 네. 요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시청자분들이 좀 따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적정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네.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 고점 돌파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6,500원대, 그러니까 전 고점이 6,740원이었죠. 요 구간 또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디에스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JB금융지주가 들어왔습니다. 1244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7,320원이고요. 비중 20%, 9,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증권가 분석은 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상담만큼은 실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제가 허황된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지금 JB금융주주 소폭, 지금 차트 보시겠는데,
사실 요 매수하시자마자 오늘 어제 뭐 이번 주에 한번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JB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자회사 중에 캐피탈 사업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이익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법 평가액이 바로 JB금융주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가도 역시 저평가예요. PBR 기준에서 한 0.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평균 한 1에서 2배가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너무나 저평가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매수 20%를 비중하고 내가 좀 중기로 좀 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정고점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지금 돌파하고서 첫 번째로 지금 21선 이동평균선을 지금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보셔야겠죠? 두 가지예요. 자, 여기가 돌파됐던 전 저점이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네.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건지 찌글찌글 되다가 갈 건지 셋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빨리 내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게 나는 대응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아까 목표가 9,000원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목표가 9,000원까지 보지 않고요. 8,200원에서 300원까지만 보세요. 목표가는. 그래서 중기로 가실 거면 끌고 가시는 거고 지금 이 전략대로 네. 단기시면 내일이라도 손절 라인을 지키셔야 되는데 여기 꼭 지키셔야 돼요. 7,200원. 물량 한 번에 빼기도 내가 힘들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일단 끊어내십시오. 절반이라도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그래서 7,200원은 꼭 손절 라인 지키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JB금융주주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유진기업인데요. 3578님의 종목입니다. 유진기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3,300원, 비중 70%, 진단 꼭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좀 손실이 많은 상태네요. 네, 유진기업은 과거에 하이마트의 대주주였죠. 네. 이 유진기업 자체가. 그리고 하이마트를 팔고 나서 엄청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산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유진기업의 대표인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마트 인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기업을 살린 탁월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그가 요즘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ESS 산업이라는 부분에 ES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맞겠고요. 현금 보유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PBR이 0.40%, 그러니까 0.40 빼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자산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또 이런 쪽에 또 매기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3,300원 조금 높은 가격에 잡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경선 회장이 또 다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산업에서 하이마트를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와 같은 또 다른 도약을 한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극격한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적어도 한 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3,750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종목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봤는데요. 8306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원,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보유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해가지고 지금 2014년부터 D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공급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미 그것은 선반영됐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이 지금 화재로 인해서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추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우시 공장이 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되고 D램 가격이 가격 상승 요인을 이끌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골디락스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시공장 화재로 인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또 지금 우시공장 화재가 공장이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다음 달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또 모멘텀이 되나 본데 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일단 차트 보면 3만원이시죠? 매수가 3만원이신데 소폭 지금 이익 중이세요. 일단 여기서 21선 깨진 자리에서는 이걸 대응을 하셔야죠. 왜 무조건 끌고 가십니까? 일단 매도하세요. 무조건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시다가는 밑에 하던 3만원까지 축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22일선 복구해가지고 또 양봉 올라갈까봐 또 못 파시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0일선 다시 제압하면 그때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재반 수수료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돼. 멍하고 있다가는 수익 벌어나고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저점을 찍는지 확인, 21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